안녕하세요. 오바키 준바키 금바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즌3 두 번째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두 번째 책 뭐죠? 두 번째 책. 오늘 가져온 책은 우선 제가 프롤로그에 써져 있는 문장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만난 여성들은 명함이 없다고 했다. 일을 쉰 적은 없다. 그들의 노동을 사회에서 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는 평생 일한 여성들에게 명함을 찾아주고 싶었다. 언제나 엔잡러였지만 집사람이라 불린 여성들, 이름보다 누구의 아내나 엄마로 불러온 여성들, 고단한 삶 속에서 일의 기쁨을 느끼며 진짜 가장은 나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여성들, 여성들이 고생하며 삶을 일궈온 이야기는 너무 흔해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로 치부된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흔하디 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려고 한다. 잘 봐, 언니들 인생이다. 제목은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고 경향신문 젠더기획팀에서 사회가 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평생 일하는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살아온 60, 70대 수십 명의 여성들을 만나 인터뷰하며 이들의 삶을 기록한 인터뷰집입니다. 원래는 칼럼이에요. 근데 칼럼을 이어서 소설 펀딩으로 독립 출판물로 나오게 되었고 그 당시에 거의 1442% 펀딩이 되게 초고속으로 달성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인기가 많아서 단행본으로 정식 출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칼럼이 나왔을 때 어떤 기사를 약간 먼저 접했었어요. 되게 신박하다. 그래서 먼저 일부 글을 읽었었는데 너무 재밌고 신선하고 그랬고 그래서 단행본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읽어야지 했는데 마침 저희가 팟캐스트 일정이 맞아서 같이 읽자고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책의 부제도 너무 좋았어요. 책의 부제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나쁜 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네, 이렇습니다. 대략 그냥 책 얘기해보기 전에 두 분 그냥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전반적인 감상 듣고 싶어요. 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게스트로 오셨던 분이 잠깐 들리셔가지고요. 목소리 찬조로 혹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여쭤보려고 목소리 찬조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박희입니다. 네. 일단 책이 색깔이 처음 보는 책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초록색 형광 연두색인가요? 맞아요. 형광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책이고 글자체도 좀 무섭기도 하고 저 르포 장르의 책인가 하고 접근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칼럼을 모은 거라서 그런 장르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이전에 한 몇 달 전부터 독립서점에 갈 때마다 그 앞에 매대에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책 표지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튀잖아요. 정말 이건 MZ세대들이 만들었구나 하는 게 확 와닿을 정도로 정말 튀는 책이어서 이제 궁금해서 몇 번 이제 펼쳐보기도 했었고 재밌는 책이다. 근데 이게 항상 이제 뭐 읽어야 할 책이 있으니까 굳이 1순위 있던 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팟캐스트 책으로 읽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기도 했고 이야기 자체가 너무 재밌기도 했고 왜냐면 그 짧은 그 칼럼 하나 인터뷰 하나에 그 사람의 60, 70년 인생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하나의 무슨 드라마 같더라고요. 인생이 뭐 그게 엄청 다이나믹해서가 아니고 그 삶을 살아온 태도나 이런 방식 이런 게 사실 그래서 이 한 편 한 편 읽을 때마다 우리 그때 읽었던 그 존 윌리엄스의 그 스토너 생각났어요. 그런 결의 왜냐면 그 스토너도 우리가 이게 소설거리야 하면서 읽었는데 그 다 읽었을 때 그 묵직함 그런 무게감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이야기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분들이 내린 이분들이 겪었던 그런 삶이 보통은 이제 그냥 주어진 거잖아요. 자기가 선택했다기보다.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결정 그리고 이런 삶의 태도가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만약 이분들이 어떤 한 분이 겪었던 그 일에 하나만 저한테 벌어졌어도 저는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살아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슬펐어요.
이게 처음에 시작이 뭐 슬픈 이야기로 시작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인터뷰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낼수록 말은 문자는 어렵고 힘든 게 하나도 없는데 가슴으로 읽혀졌다라고나 할까? 이게 우리 어머님들 세대의 대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 이모님, 우리 어른 여성을 대표하는 분들의 삶을 화려하지 않는 문체로 써내려간 게 오히려 더 먹먹하게 와닿았다라고나 할까요? 시작할 때 은근히 슬퍼서 조금 저 스스로 당황했어요. 후루룩 읽어버려야지라고 했다가 후루룩이 처음에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인터뷰집이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분의 말투 그대로를 옮겼잖아요. 이제 어떤 기자의 그런 문체와 이런 필력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포장하거나 어떤 식으로 포장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말투 그대로를 느낄 수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감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조금 더 와닿았다고 해야 목소리가 되나? 들리는 것 그쵸. 같았죠. 맞아요. 중간중에 그 인터뷰지 볼 수 있게 그 QR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보진 못했어요. 좀 슬플까봐. 아무튼 그 출근길을 5개로 나누는데 뭐 그걸 나누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처음에 그 손정혜님이라고 나와요. 손정혜님의 명함과 인터뷰가 먼저 나오는데 현재 그 혼인애라는 국수집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국수집만으로 삶을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근데 70년대 제사공장 노동자였고 한식당 오너 셰프였고 여성복 디자이너자 사장님이었고 그리고 돈 버는 노동 사이에 돌봄과 가사 노동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부제를 이분이 말하셨어요. 그 오바키님이 읽어주신 부제를. 근데 중3 때 아버지가 식도암으로 돌아가시고 딸이라는 이유로 또 공부를 그만두게 되셨대요. 근데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6개월 만에 시아버지도 쓰러졌고 요양원 알아보니까 800만 원이라는 돈을 내야 돼서 두 분을 다 집에서 간호하고 일도 그렇게 하시는 건데 장사의 병간호에 살림까지 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또 신용불량자가 되셨는데 이게 그 나쁜 일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온다라는 딱 이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읽으면서 어떻게 이걸 다 이겨내신 건지 저는 좀 상상이 안 갔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시면서 제 어저께 에피소드가 떠오르는데요. 제가 차를 끌고 다니니까 대중교통 이용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버스를 타고 어디를 다녀왔는데 그 버스가 수원에서 되게 붐비는 시장까지 가는 버스다 보니까 연령대층이 다양하기도 했고 높기도 했어요. 뒷자리에 앉아서 두 어르신이라고 하긴 우리 어머님보다 젊거나 많거나 이 정도 분이 대화를 하시는데 친구인 줄 알았어요. 듣다 보니까 버스에서 방금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했던 말이 우리 남편은 화를 많이 내서 무사와서 내가 뭐 하자고 말을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근데 지금 환자야. 무슨 환자지? 뇌경색으로 쓰러져갖고 지금 환자야. 이런 대화를 하시는 게 그냥 다 소설인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새롭고 그분 일상을 되게 툭툭툭 내뱉으시면서 받아주시는 분도 우리 언니도 지금 말을 못하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냥 하시는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렇죠. 힘든 걸 이겨내셨을 거예요. 그 과정을. 그게 딱 떠오르네요. 이분도. 근데 여기 책을 읽어보면은 이 어르신 분들이 결혼 생활이 다들 선보고 하셔가지고 연애 없이 결혼하시고 맞아.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 걸 거의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땐 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거를 참았지? 라는 생각이 저는 책 읽으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손정희님 한 말 중에 좋았던 게 있었어요. 나는 딸도 살림만 하게끔 안 키웠다고. 우리 딸네 갔는데 딸이 저녁 때 자기 먹고 싶다고 맥주를 사러 나갔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하면서 그 손녀들이 서로 다른 문방구 간다고 싸우면 본인은 둘 다 가신대요. 그러니까 맨날 양보하면 나이 들어서도 양보할까 봐. 그러니까 본인들이 살아온 이 세대가 있으니까 딸들한테는 그거를 물려주기 싫으신 것 같은 이 문장이 너무 재밌었어요. 좀 와닿았고 이랬습니다. 어머님이 뭐 안 시키세요? 안 시키 못된 딸이네요. 저도 비슷했어요. 저도 어머니가 잘할 때는 이렇게 설거지 할 거면 그냥 방에 들어서 공부해.
그러니까 또 더 공부해서 차라리 네가 뭐 돈 벌어서 뭐 남 시키는 게 낫지. 네 손으로 이렇게 뭐 지금부터 이렇게 뭐 배워서 하지는 말라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나오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저희 어머니와 저희 외할머니 세대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뭐 외할머니는 글을 못 읽으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근데 이제 어머니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고 그런 거에서 오는 어머니 근데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또 거기에 또 어떤 결핍을 또 저희 자식들한테는 또 그걸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셨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느꼈던 결핍은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 책을 너무 그래서 더 와닿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옆에서 보고 느꼈던 점들이라서 방금 글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어떤 분도 남편을 어른이라고 칭하시더라고요. 어른은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봤더니 왜 어른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어른이 아니지 글을 모른 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공부를 또 많이 하셨고 또 그 연령대 분들도 편차도 많은데 근데 삶의 결을 보면 또 비슷해. 참 그 부분도 신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되게 다양한 분들 많이 인터뷰 하셨잖아요. 근데 되게 아까 말씀하신 거요. 뭐 못 배우신 분들,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그 직업도 되게 다양해요. 근데 약간의 공통점까지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을 힘드셨어. 맞아. 이쯤에서 제가 어저께 본 기사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기사인데요. 일본 사람으로 한 자료인데 독신 남성은 배우자가 있거나 이혼 사별한 남성보다는 더 오래 못 산대요. 그러니까 남자는 결혼을 했거나 사별을 해야 돼. 그래야 오래 살 수 있어. 근데 여자는 미혼일 때 오래 살고요. 결혼하면 수명이 줄어요. 근데 이혼하면 그나마 수명이 좀 올라가. 사별하면 와 10년 더 살아. 그래서 이게 여자분들의 수명이 남편이 있으면 더 줄어들더라고요. 이거 예전에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슬쩍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 인터뷰하신 분들이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을 이제 설문조사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세대가 바뀌었겠지만 이 책을 보더라도 확실히 그 세대의 결혼은 여자들한테는 손해 보는 게 많았던 거.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손해 본지도 모르고 사셨잖아. 그쵸. 나오잖아. 그게 당연한 걸로 맞아. 느끼고 막 이제 그 사셨던 거지. 시부모님 다 모시고 시누이 셋에 모시고 집안일 막 가까운 일 다 하면서 약간 이런 거 보면서 혹시 목욕탕집 남자들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아 모르겠는데요. 알잖아. 아 뭐를 채야지? 대발이 그 몰라 이순재. 아 네 알아요. 네. 그 얼마 전에 찾아보게 됐는데 그 시대야말로 이 시대에 이어오신 분들의 삶인 것 같아요. 찾아봤더니 목욕탕집 남자가 한자로 돼 있더라고요. 드라마 제목이. 맞아요. 시대가 이렇게 많이 지난 거야. 맞아. 그러니까 우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어머니 상들이 당연하시 됐던 시대를 우리 또 살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도 변한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 뒤에 저 좀 인상 깊었던 게 인사이트 부분에 손가락을 딱 부딪혀서 특정 집단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우주 빌런이 대한민국에 상륙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빌런은 만 60세 이상의 여성들을 잠시 데려가겠다고 마음먹었어. 큰일 난다. 그죠? 많은 사람이 비탄에 빠졌을 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이 든 여성들이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니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필수 노동이 나와요. 네. 그 뒤에 그 필수 노동은 60, 70년대 여성들이 떠받치고 있고 필수 노동자 4명 중에 1명이 60세 이상의 여성 노동자라고 합니다. 필수 노동이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등장한 개념이며 재난 속에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일하는 과정에서 사람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고 그만큼 감염병, 감염 위험이 높은 업무를 뜻합니다.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일,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들이 주로 포함되는데요. 이런 업무는 당연히 재택근무를 할 수 없겠죠. 예. 그런데 그들을 이제 그 재택근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고 전염병 초기 무방비로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가 백신 개발 이후에
우선 접종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기도 했지만 그들이 없으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고령층 여성의 필수 노동 키워드가 청소랑 돌봄, 가사 및 육아 노동 도우미, 청소원, 환경 미화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60대 이상 여성 노동의 비중이 높은 그 직업인데 그런데 보면 이름은 필수인데 대우가 너무 좋지 않고 노동 요건 너무 좋지 않잖아요. 너무 이게 씁쓸한 것 같아요. 요건이 안 좋대요? 노동 여건이 좋진 않았죠. 청소 미화원분들. 아 노동하는 질이 여건. 그러니까 뭐 급여라든지 그분들이 어쨌든 일할 수 있는 그 환경들 뭐 쉴 수 있는 곳 아니면 뭐 장비들 이런 게 너무 이제 정규직과는 너무 대비되는 부분이 많았죠.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되게 좋아졌던데. 많이 좋아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노인 되면 저는 그 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예? 아직도 어떤 일 일단 말씀하시는 4대 걸까요? 청소, 혹시? 건물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근데 이 건물 청소하는 거는 사실 저도 알아봤어요. 저 청소하는 거 좋아해서 내가 청소 일을 하면 어떨까? 난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이게 건당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자기 비즈니스니까 잘 잡아서 하면은 그냥 웬만한 월급 나오고 남은 시간에 내 뭐 음악 활동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간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진지하게 생각하셨네요, 진짜. 저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왜냐면 난 청소를 잘하고 음. 하면은 이게 그리고 뭐 이게 뭐 부끄러운 일이야? 이런 저는 생각.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비즈니스만 잘 굴리면 할 수 있겠다라는 진지한 생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고 요즘 업체에 따서 하는데 이제 이분들은 그 어디 소속돼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뭐 병원이나 아니면 어떤 건물에 소속돼서 하시는 분들, 학교는 아직도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부족하다고? 얼마 전에도 뉴스가 떴었죠. 그 음. 환경 미화원분이 제대로 쉴 데도 없고. 근데 저는 뭐 이걸 굳이 비교를 하면 좀 그런데 요즘 배달 업무 근데 보통 남자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급여가 높잖아요. 네. 근데 뭔가 남초 직업은 확실히 모든 쪽에서 급여가 높은 것 같은데 저는 환경이랑 미화원이랑 이게 비교가 됐어요. 저는. 그리고 얼마 전 뉴스에도 환경미화원들 아직도 대우 못 받고 있고 회사에서도 자기네들이 책임지기 싫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하청업체 주려고 하고 근데 그 하청업체도 대우를 해주지 않고 근데 이게 뭐 정말 좋아진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도 계속 뉴스에 나오고 이 기사도 나오고 어쨌든 이분들이 살아온 그런 데이터로 그 데이터가 뒤에 나오잖아요. 이 책에 보면서도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있으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면 이제 남성의 입장과 여성 입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좋아지고 있는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은. 왜냐면 저는 실제로 많이 만나 뵀는데 저 또한 이게 제가 살고 있는 지역 특성상 좋아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치. 맞아. 제가 빌딩 관리가 잘 되는 곳에 살면은 당연히 그분도 좋아 보이는 거니까 또 이게 글쎄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너무 좀 비관적이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군대라도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면 그게 여성 노동에 되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저도 이 점에는 동의.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약간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 것처럼 이제 이분들이 뭐 고용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약간 여자냐 남자냐, 뭐 여성층이냐 남성층이냐 아니 그리고 얼마나 배웠느냐 막 이런 걸 봐가지고 조금 만만하다 싶으면은 급여를 덜 주는 건가? 그런 환경이 되었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더 아쉽기도 했고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못 배우셨잖아요. 환경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불합리한지 합리한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나 배움이 부족하셨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불합리하지만 이거를 목소리를 낼 어떤 것도 그 힘이라든지 그런 것도 기회라든지 이게 덜했던 것 같고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 인사이트가 좀 기억에 남았어요. 사실 저도 여기 부분이 제일 재밌었거든요. 이게 맞아, 정말 맞아. 너무 공감했거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을
우리 어머님들 연령대 분들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에 너무나 동의를 많이 했고 또 여기 보시면 배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맞아요. 갈망하시고 열심히 배우셨잖아요. 그냥 저희 어머님도 은퇴하시고 작년에 그 여기서 그 간호해 주는 거 뭐라고 하죠? 요양보호사 그거 자격증 하셨거든요. 간호조무사. 그러니까 데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되게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를 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니시는데 제가 걱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잘해줘. 여기서 누구 하나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하라고 하고 오히려 잘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전 했거든요. 사실은. 확실히 가사 노동, 그러니까 정신적인 활동 말고 이 몸을 쓰는 활동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좀 깎아내림, 어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회를 굴러가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노동 중에 하나가 약간 그런 가사 노동과,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뭐 큰바퀴님도 말씀하셨고 어떤 청소라는 것도 사실 그게 사람의 삶을 더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또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가치가, 그 판단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충분하지 못한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책에서 그 화곡식당 대표 윤순자님 얘기가 나와요. 그 이분은 이제 뭐 딸들을 학교를 안 보내는 시절에 있으셔가지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나? 그래서 오빠를 뒷바라지하고 그 다음에 또 남편하고 함께 식당을 운영하세요. 근데 남편의 일은 맞아. 고기를 가져오고 자르는 것이고, 그 외에 뭐 관리, 세금 업무, 식당 운영 전반 다 순자님 몫인데, 남편은 사장님이고 순자 씨는 사모님인 거예요. 그건 난 그래 맞아. 그래서 거기다 이제 뒷바라지 해준 오빠는 교장 선생님에서 대해서 사회적 존경을 받았는데 그건 오빠 것이잖아요. 그러고 그 가게 명함도 집 명의도 다 남편 거니까 이 순자 씨한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내 것이. 그래서 약간 조금 띵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일은 여자가 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사장님이랑 약간 사모님이었을까? 명의도 왜 남자 것이었을까? 그거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들여다보면 진짜 너무 이상한데. 뒤쪽에 비슷한 게 또 있었어요. 학원 차리신 분이었는데 맞아요. 기억나요. 그분도 너무 답답했어. 그분이 가장 답답했죠. 어. 그분이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결혼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가사업으로 되면서 근데 남편은 막말해도 되겠죠? 약간 뭐야 얘야 백수건달 느낌으로 그쵸. 무례배. 무능력자. 그러고 또 아프기도 했죠 중간에. 네. 병치레도 하고. 근데 그 집에 아버님이 또 엄청난 남성 우월주의라 딸 돌잔치 할 때 상을 엎었다는 얘기도 맞아요. 있었고, 그런 데서 사실 때도 명함 파서 그런 학원 교배 활동 대외적인 활동은 남편이 다 나가고 그리고 실제 업무는 다 부인이 다 하셨거든요.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저도 최근에 고민했던 게, 제가 이제 집 세대로 살고 있으니까 집 주인을 부를 때 사모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은 사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에요. 근데 내가 집 주인님이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호칭을 할 때. 그렇다고 고민을 했어요. 이게 정말 최근의 일인데, 사장님이라고 해야 돼, 사모님이라고 해야 돼. 바깥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남편은 사장님이라고 불러. 나랑 계약한 사람도 아닌데. 그게 진짜 고민이더라고요. 이 호칭에 대한 고민. 그죠? 되게 띵하지 않으세요? 이제 사장님. 저는 웬만하면 선생님으로 통하긴 하는데, 저 부를 때 모르겠으면 무슨 선생님이라고 다들 그냥 남성분 여성분 이렇게 통일하려고 해요. 어색하긴 한데 아직도 그게 제일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아직은. 근데 또 호칭에 대해서 또 얼마 전에 봤던 TV 프로그램에서 그분이 이제 여경찰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스스로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한편으로 너무 예민한 거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거기에 내용은 이거였어요.
프로파일을 하는데 어떤 사건을 하는데 여성 경찰이 조금 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여성 경찰에 투입됐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시는데, 근데 남성 경찰의 말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 예민하게 인지하셔서 얘기하셨다가 추가 설명하셨는데, 사실 이건 또 너무나 예민하게 구는 건 또 그렇지 않을까? 왜냐하면 간호사도 남자는 남자 간호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자는 그냥 간호사라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직업군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 다수의 대표성과 소수는 특별성을 분리하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데, 그걸 또 너무 직업적으로 남성이냐 여성이냐 또 분리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겠다 생각도 해서 정리는 잘 안 되는데, 예민함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게 그 예민함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 잠시 고민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그게 우리가 약간 혼란기여서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 혼란기에서는 좀 예민해져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호칭이나 이름에 대한 얘기가 이 책 초반에 나오거든요. 왜 그 손정혜 씨 칼국수집 그 대표님이 얘기할 때 그 1950년대 그 영숙이라고 불리는 딸들이 많았다. 그러면서 뭐 이름의 꽃, 뭐 맑음, 순함, 사랑 같은 이제 가부장제가 원하는 여성상이 곧 이름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름에 또 뭐 이름에 또 이렇게 의미를 붙이나 이때 뭐 이때 트렌드기도 했고 다들 이런 이름 가졌으니까 굳이 뭐 정말 예뻐져라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예쁘니 그냥 그 당시 유행하는 이름으로 지었을 거라는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이런 것부터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런 것부터 하지 않으면은 다 그냥 그런 거지라고 그렇게 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좋은 지점인 것 같다. 예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춘자란 이름도 기억나네요. 이름이 아들 성함이 자자였죠. 춘자냐고. 이춘자님. 봄에 태어났겠지 뭐 이런. 근데 그 동의해요. 저도 일을 할 때 여초 집단에 있거나 남초 집단에 있을 때 그 다수가 되는 직원은 그냥 직원인 거예요. 맞아. 그 직원분. 근데 그 직원의 소수 남자면 그 남직원. 근데 반대로 여기선 여직원.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의식적으로 안 쓰려고 하거든요. 좀 그래서 예민한 거 좋은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안 쓰려고 노력하고 인지하고 있는데 너무 투머치는 또 맞아요. 싫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에 의해서 맞아요. 여자 경찰이 필요했다라는 거에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음. 그런 경우에서는 그것까지 꼬투리 잡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중립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하면서 뒷부분에 약간 그런 부제가 있었어요.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엄마 세대랑 지금 세대, 그러니까 저 한 1983년 생 세대랑 물론 이제 그 평균적으로 공부하거나 이런 게 그 차별을 받는 시대는 아니었는데 지금도 4명 중에 1명은 퇴사를 한다고 해요.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래서 그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뒤에 부분이 있었거든요. 궁금한데 갑자기 여기 예술가님 계셔가지고 저기 예술가 2분이 계시거든요. 음악 하시는 분, 미술 하시는 분. 음악 하시는 분은 남성이 많아요, 여성이 많아요? 이게 진짜 말 안 할 수 없는 지점인데, 공부할 땐 여성이 훨씬 많아요. 정말 여초 집단인데 사실 활동하시는 분들은 남성이 훨씬 많아요. 그 이유는 너무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결혼과 동시에 퇴사. 그리고 이게 어쨌든 정규직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정규직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계속 하시는 분들 많죠. 너무 활동을 사실 이게 너무 좋고 너무 좋은 직종이고 한데 정규직으로 들어가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을 했다. 그러면은 사실 결혼과 출산을 하는 동시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신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미술 쪽은 미술 쪽에서도 우리 백박희님은 설치 미술을 하시다 보니까 또 다를 것 같긴 한데 어떠세요? 미술은 이제 처음에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거기도 이제 여성 작가님이 훨씬 많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활동하는 경우도 여성 작가님들은 많으세요. 저희는 이제 오히려 이제 예술이라는 특히 미술 쪽에서는 또 남성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 있고 그 작품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또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 있거든요. 그 두 부분이 좀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좀 그 자리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예술 분야는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제 주변에는 이제 뭐 남자 작가님들도 계시지만 여성 작가님들도 그만큼 또 많이 계시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아무래도 미술 쪽은 이게 음악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일을 그만두더라도 그거를 또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이제 또 좋은 전시로 이어지고 뭐 이렇게 어떤 작가의 어떤 캐리어로서 그게 계속 유지가 된다. 그거는 또 살짝 다른 문제긴 하지만 다른 일반적인 직업에 비해서는 그래도 예술가는 다시 작업을 좀 하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쉽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또 직종마다 다르고 맞아요. 상황도 다르고 그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 챕터인가 거기에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명암이란 무엇일까? 아니면 일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여기 책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일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 조금 해봤던 것 같아요. 혹시 오바키님, 준바키님 그리고 백바키님 일은 어떤 것인지, 일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근데 저 이 책 보고 좀 뭐라 그럴까 부끄럽긴 했어요. 그냥 저한테 일은 돈 버는 수단이거든요. 네. 근데 뭐 제가 좀 거의 뭐 약간 마무리 단계 같은 말이긴 한데 보통 책을 읽고 약간 희망, 다짐 뭐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책을 읽고서 그 책에 담긴 인생들이 약간 제 마음에 와닿으면서 저한테 어쨌든 일이 뭐냐고 질문 주셨을 때 그런 일적인 걸 정말 돈 버는 수단 말고 제 인생을 좀 더 일로 가져가서 잘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네,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느낌으로 와닿았어요. 저도 뭐 명함은 예술가지만 음악가지만 저도 사실 돈 버는 수단으로서의 목적이 제일 강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좀 더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하고 싶을 뿐이지. 근데 사실 이 책 읽으면서 그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내 손으로 내가 직접 노동한 걸로 돈 벌고 내 삶을 꾸릴 수 있는 능력, 내가 이걸 정말 지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저는 그냥 분리해서 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어른들의 삶이 이러했구나. 그들을 존경한다 해서 끝났지 이걸 나의 일상으로 갖고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분들의 삶이 이러했구나. 이분들 참 좋다. 나의 삶 또한 이렇게 다르게도 어떻게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도 한 분 한 분이 다 책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게 나는 이분들의 책을 읽은 거에서 그냥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일이라고 글쎄요, 뭐 퀘스천이죠, 항상 일이라는 거에 항상 대해서는. 퀘스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또 다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건데 어떤 일 하셨을 것 같아요, 작가 아니시면? 저요. 저는 혹시 DJ? 잘잘 한번 해주세요. 네. 저 진짜로 저 예전에 보존과학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문화재 보존과학. 제가 그 박물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아까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살짝 라디오 DJ 해보고 싶었다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게 약간 박물관 리뷰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세요. 저 좀 준비해 보려고요. 네. 직업이 정말 많아. 정말 많아. 세상에 정말 많은 직업이 있어요.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갈수록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각자 다른 빛을 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금박이님 책 앞에 색색지로 예쁘게 책 테이프를 붙여놓으셨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신 거죠? 그런 의도 맞죠? 네. 네. 그러면 저희 이 책을 여기까지 제가 좀 중간에
뭐라 해야 되지? 줄쳐놓은 게 있는데 그게 있었어요. 약간 현재 시대랑 한 게 엄마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 노동을 숭고한 희생으로 포장하면 안 되고 이들의 노동은 현실에 있는 일이자 나의 일인 듯 해요. 사실 제값을 받지 못하는 노동은 특정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이게 좀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 말로 마무리하고 싶었는데요. 말도 안 되게 설렘과 벅참이 찾아올 거예요. 당신에게. 좋습니다. 희망차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책 얘기해 주세요. 저희 다음 책은 올해 노벨상 수상자시죠. 그래서 윤 포세의 아침 그리고 저녁이라는 책인데 정말 저 오면서 여기 녹음하러 오면서 이제 다른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정말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함께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노벨 수상 하신 분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준바퀴 큰 바퀴 오바키 백바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